녹화를 시작합니다.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 음식물을 24시간 안에 모두 소화시켜서 배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다. 그러한 효소들의 종류들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위에는 펩신이라는 게 있고, 장에는 트립신, 이런 것들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빠르게 소화를 시켜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이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요 주어진 요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왜냐하면 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응 물질이 이 에너지를 요만큼의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하고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는 아주 적은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 이제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걸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열 반응이든 흡열 반응이든 간에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이 에너지 언덕, 요것이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요 정도에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효소가 존재하게 되면 요 정도 아주 넘어야 할 에너지 언덕이 작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with enzyme, activation, with enzyme,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체 촉매는 정촉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지티브 캐탈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효소, 엔자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체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36.5도씨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이 효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매들은 이제 발효식품이나 폐수처리나 세제 및 치약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도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이런 그 현상을 통해서 물질들이 세포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 세포막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워야 할 거요. 학습 목표,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단백질이 합성되어 가는 과정,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효소, 호르몬, 항체, 피부, 근육, 머리털, 발톱, 손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DNA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DNA 염기는 몇 가지 있죠? RNA 염기하고 DNA 염기는 달라요. DNA 염기는 4가지 있어요. 4가지. RNA 염기도 4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배웠어요. DNA 염기 4가지가 뭐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셔야 돼. DNA나 RNA를 뭐라 그랬지? 합쳐서 얘네들을 뭐라 그랬어요? 고분자물질. DNA, RNA 고분자물질인데 DNA, RNA를 2글자로. 그렇습니다. 헥산이라고 그랬어. 뉴클레익 애시드. 헥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헥산. 그래서 헥산에 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기억을 더듬어서 알고 있으셔야 된다. RNA 염기는 뭐가 있었지?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없다 그랬어요. 타이밍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인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처럼 DNA 한 가닥을 복사하는 물질이 메신저 RNA입니다. 한 가닥을 복사를 하여. DNA 한 가닥을 복사하는 물질이 메신저 RNA인데, 이 DNA에서 메신저 RNA를 거치는 이 과정을 전사라고 그래. 온전히 복사한다. 온전할 전자, 복사할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신저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트랜스크립션, 번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메신저 RNA의 이 3년기, 메신저 RNA 요 3년기, 이 3년기를 갖다가 코돈이라고 그래요. 코돈.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단백질 합성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단백질 합성 공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전자는 DNA의 특정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DNA의 특정한 부분, 유전자하고 DNA는 달라요. DNA의 특정한 부분이 유전자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DNA라고 하는 고분자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개의 DNA, RNA는 고분자 물질이야. 그래서 한 개의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 A, 유전자 B, 유전자 C 등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건 뭔지 한번 볼까요? 이 생명중심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 DNA 한 가닥을 복사하는 물질이 메신저 RNA인데 이 과정을 전사라고 그래요. 요거 핵에서 일어납니다. 핵. 1세포 1핵. RNA의 그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번역이다. 이 번역은 세포질 내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기 DNA죠. DNA의 더블 힐릭스 스트럭처, 이중나선 구조에 이것을 한 가닥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핵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신저 RNA죠. 이 메신저 RNA가 세포질의 리보솜에 딱 안착이 됩니다. 그럼 리보솜이 움직이면서 뭡니까?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이 달라붙어요. 안티코돈은 아미노산, 머리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또 다른 아미노산이 오면서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돼요.
과정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은 하나의 아미노산 메사이오닌을 결정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데닌, 구아닌은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우라실, 사이토신, 아데닌은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해요. 그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 있으면 폴리펩티드라 그래요. 폴리펩티드가 접히고 꼬이면 그게 바로 단백질의 2차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전자와 단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이 어떤 우리 몸의 어떤 기능들이, 생체 기능들이 발현될 수 있어요. 이걸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그 RNA의 도움을 받아서 또 리보솜의 도움을 받아서 단백질이, 여러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항체도 만들어지고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도 보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갑상선 호르몬, 이게 만약에 분비가 안 되면 이게 페리카나 치킨처럼 목이 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도 정소에서 그 만들어진 정자, 이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정자, 난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부신피질 호르몬,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당을 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당뇨병이 막 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그러한 호르몬들이 다 일종의 단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전자 A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 단백질 A가 합성이 되고, 유전자 B에 의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단백질 B가 합성이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는 발현이 일어난다, 발현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무튼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DNA 염기 서열이요. 염기 서열이 아데닌, 구아닌이냐,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냐에 따라서 다른 아미노산이 결정이 돼요. 자, 확인 문제 풀고 가볼게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을 뭐라 그러냐? DNA 특정 부분을 갖다 유전자 이래요. 알겠어요? DNA 특정 부분이 유전자예요. DNA는 A라는 유전자 있고, B라는 유전자 있고, C라는 유전자가 있고, 뭐 D라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에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미노산의 종류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 및 배열 순서가 결정을 해요. 단백질, 항체,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야. 단백질.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병이 생기게 돼요.
인슐린이라는 그러한 단백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병에, 당뇨병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생명 중심 원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이 또는 우리 생명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게 생명 중심 원리지. 그러면 생명 중심 원리는 크게 몇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지냐라고 질문을 하잖아.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사와 번역 과정이다. 아주 중요해요. 전사와 번역 과정. 전사는 어디서 온전히 복사한다 이런 뜻이야.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지? 핵에서 일어나. 핵에서. 핵. 알겠어요? 핵 속에서 핵 바깥에 우리가 세포질이라 그래요. 하나의 세포에는 하나의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세포인데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인데 여기 핵이 있어요. 이렇게 핵이 있고 뭐 핵 바깥에라고 하기는 좀 뭐하는데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 그래요. 세포질. 네? 1세포 1핵. 1세포 1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사는 이제 DNA 한 가닥을 복사해서 핵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죠. 누가 복사를 하냐? 메신저 RNA가 복사를 해요. 메신저 RNA가. DNA 한 가닥을 누가 복사하냐? 메신저 RNA가 복사를 하죠. 그래서 핵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요. 핵 구멍이 있어요. 핵 구멍. 이거 핵공이라고 해요. 핵공. 핵공으로 빠져나와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 리보솜이 있어. 리보솜이라는 세포질 내 리보솜이 있어요. 빠져나와서 리보솜에 이렇게 딱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요. 핵 안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신저 RNA가 트랜스 RNA가 다가와요. 이거 메신저 RNA요. 메신저 RNA가 리보솜에 딱 정착을 해요. 그러면 트랜스 RNA가 다가와요. 트랜스 RNA. 그러면 트랜스 RNA가 다가올 때 트랜스 RNA는 이걸 알아야 돼요. 트랜스 RNA는 머리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계속해서 이제 밀려나면서 아미노산만 떨구고 뒤로 빠지고 그러면 또 다른 트랜스 RNA가 아미노산 가지고 하면 아미노산만 놔두고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미노산이 이제 펩티드 결합을 형성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번역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지? 세포질 내에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전사는 핵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요거죠. 요게 DNA죠. 책에도 있나 모르겠다. 여기 DNA입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 책에 있나? 책에 있죠? 몇 페이지냐고. 156페이지네요. DNA의 이중나선이죠. 자, 메신저 RNA가 이 DNA 한 가닥을 복사했네요. 핵 구멍을 통해서 나왔어요. 리보솜에 정착을 했어요. 리보솜이 움직여 나가면서요. 뭐가 다가오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리보솜이 정착을 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요게 메신저 RNA라고 보시면 돼. 메신저 RNA인데 요게 트랜스 RNA야. 트랜스 RNA. 트랜스 RNA는 이렇게 머리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메신저 RNA의 3년기 코드는 있어요. 우라실 사이토신 있죠. 그럼 우라실에 맞는 염기, 상대적 염기 아데닌, 우라실에 맞는 상대적인 염기 아데닌, 사이토신에 맞는 상대적 염기 구아닌이라고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제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달라붙고 리보솜이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하면 뒤로 빠지면서 요 아미노산만 떨고 나요. 그러면 또 다른 요 보시오. 이렇게 아미노산 떨고 놨죠. 또 다른 트랜스 RNA입니다. 이 트랜스 RNA. 요거 메신저 RNA이고. 트랜스 RNA가 다가와요. 그럼 여기 보시면 메신저 RNA의 3년기 코돈, 우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있죠. 그러면 트랜스 RNA의 그 3년기 우라실의 짝은 아데닌이에요.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이고요.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입니다. 이렇게 트랜스 RNA가 다가오면서 머리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러면 또 새로운 트랜스 RNA가 와요. 아미노산 떨고 놓고 뒤로 빠져요. 그럼 여기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 또 다가오는 아미노산과 펩티드 결합.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메신저 RNA의 3년기를 코돈이라고 그러고 트랜스 RNA의 3년기를 안티코돈이라고 그래요. 이 안티코돈의 머리에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아미노산만 떨고 놓고 뒤로 빠지고 또 다른 트랜스 RNA 다가와서 여기에 맞는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의 머리에 아미노산 떨고 놓고 뒤로 빠지고 이러면서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이제 정리 좀 해보면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 지금 앞에서 그 3년 여기 볼래요? 자, 여기네요. 자, DNA의 3년기 요걸 합시다. 요거는 3년기 조합이라 그래요. 자, 구아닌의 짝은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 아데닌의 짝은 타이민이 아니야. 우라실이야. RNA는 타이민이 없어. 그래서 아데닌의 짝은 우라실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DNA 3년기 조합을 통해서 복사한 3년기 조합, 메신저 RNA가 복사한 이 3년기 조합을 코돈이라 그래. 코돈. 그러면 이 코돈이 리보솜에 정착이 되잖아요. 정착이 되면 트랜스 RNA가 다가와요. 그러면 사이토신의 짝은 뭐지? 구아닌이지. 구아닌의 짝은 뭐지? 사이토신이야. 여기 우라실의 짝은 뭐지? 타이민이지. 그죠? 자, 요거는 안티코돈이라 그래. 안티코돈. 자, 여기는 3년기 조합 코돈, 안티코돈. 안티코돈 머리에는 뭐가 붙어 있어? 아미노산이 붙어 있어. 그래서 요런 아미노산만 떨구고 뒤로 빠져. 아미노산만 떨구고 뒤로 빠져. 그러면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져. 펩티드가 여러 개 있는 거. 그럼 폴리펩티드가 이제 꼬여. 접히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러면서 생명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이게 바로 생명 중심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생명 중심의 원리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 3염기 조합, 코돈, 안티코돈, 아미노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안티코돈이 빠졌어요. 통합과학에서는 안티코돈이 빠졌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전사, 핵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게 번역, 이게 세포질 내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자,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죠. 계속해서 아미노산 떨구고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트랜스 RNA잖아요. 안티코돈이 여기서 안티코돈. 머리에 아미노산. 그죠? 메신저 RNA죠. 그죠? 코돈. 이놈이 안티코돈이지. 코돈, 안티코돈. 그리고 트랜스 RNA나 메신저 RNA는 뭐가 없다고? 타이밍이 없어. 타이밍. 알겠어요? 그래서 DNA 한 가닥을 복사할 때, DNA 염기를 복사할 때, 아데닌을 복사할 때는 타이밍으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닌을 복사할 때는 우라실로 복사를 해. 알겠냐? 네. 우라실로.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코돈 아까 얘기했고요. 3염기 조합은 DNA의 그 3개 연속된 염기를 3염기 조합이고, 코돈은 메신저 RNA가 복사한 이 3염기 조합을 복사한 뭡니까? 연속된 염기가 코돈이고요. 코돈이 결정이 되면 안티코돈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사는 핵에서 타이민을 복사할 때는 여기 보면 아데닌을 복사하는 그 RNA는 메신저 RNA가 아데닌을 복사할 때는 타이민으로 복사하는 것이 우라실로 복사를 합니다. 구아닌을 복사할 때는 사이토신으로, 사이토신을 복사할 때는 구아닌, 타이민을 복사할 때는 아데닌으로 복사를 하죠. 왜? 메신저 RNA도 아데닌 가지고 있잖아요. RNA는 타이밍이 없어요. 아데닌, 우라실, 사이토신, 구아닌이 있어요. 자, 번역은 세포질 리보솜에서, 자, DNA 한 가닥을 복사한 RNA가 리보솜으로 이동합니다. RNA 코돈이 지정한 아미노산이 결정이 되겠죠. 안티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 간의 펩티드 결합이 형성되어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형성된 단백질이 효소, 근육, 머리카락, 호르몬을 구성하는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형질이 나타나요. 이걸 생명중심 원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DNA와 RNA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뭐 코돈, 전사와 번역 과정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직접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RNA에 의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그래서 이 RNA가 리보솜에서 번역이 돼서 단백질을 만든다. 이걸 생명중심 원리 또는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NA를 유전 정보 전달자로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뭐냐? 유전 정보의 원본인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죠. 한 가닥만 복사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원본은 위에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또한 DNA에서 많은 유전 정보 중 필요한 것만 RNA로 전달하여 단백질 합성량을 조절하여 유전자 발현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준다. 뭐 이런 얘기지. 결과론적인 이런 얘기죠. 자, 어떻게 복사하는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종류와 배열 순서에 의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대장균에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장균이 사람과 동일한 유전보호 체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과 대장균에서 동일한 3년기 조합과 코도는 동일한 아미노산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DNA의 한 가닥, 그러니까 그 3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복사를 해서 대장균의 리보솜에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러면 대장균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형태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이 만들어져서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인슐린을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체는 생식 과정에서 DNA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여 자신을 닮은 자손을 남김으로써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유전자야. DNA 특정 부분. 그래서 DNA에는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D 유전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 대장균이 동일한 유전 보호 체계를 사용하므로 대장균 내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요. 대장균에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대장균 내에다. 이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쳐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장균 내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이 과학적인 방법, 이걸 용어로 뭐라 그러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지금.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갑자기 됐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전사 온전히 복사한다. DNA 유전 정보를 메신저 RNA가 복사를 해서 이제 복사하는 과정이죠. 이게 전사고, 이건 핵에서 일어나고 핵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메신저 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트랜스 RNA가 다가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질 내의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DNA의 3년기를 3년기 조합이라고 그러고, RNA의 메신저 RNA가 복사한 요 3년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그러고, 코돈이 이제 결정이 되면 트랜스 RNA가 다가오는데 그 트랜스 RNA가 다가오는 3년기를 안티코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3년기 조합 코돈, 안티코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돈으로 전사된 후 아미노산 한 개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 과정 크게 두 가지다. 전사와 번역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핵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DNA의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뭐라고 한다고? 3년기 조합이다. DNA의 연속된 3개의 염기, 이걸 3년기 조합. 그 3년기 조합을 메신저 RNA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속된 그 메신저 RNA가 가지고 있는 연속된 3년기 조합을 뭐라고 한다고?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이 결정되면 트랜스 RNA가 다가오죠.
트랜스 RNA는 그 코돈의 상보적 염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 RNA가 다가와요. 그러면 트랜스 RNA가 가지고 있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뭐라고 그러죠? 안티코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메신저 RNA나 트랜스 RNA는 뭐가 없지? 염기 중에서? 타이민이 없어요. 타이민이 없습니다. 복사할 때는 아데닌을 아데닌의 상보적 염기는 뭐라고? RNA에서 아데닌의 상보적인 염기, 상대적 염기, 우라실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폼입니다. 선생님 이제 아주 156쪽, 157쪽에 대해서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61페이지도 거기 161페이지에 문제도 나와 있어요. 쭉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 161페이지에 이 식물세포의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막의 그림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기말고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그럼 녹화 중지할게요.